생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피부 생리 구조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고시되어 있는 그 주름 개선이라든지 튼살, 피부 장벽, 자외선, 미백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제 모발과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 수업을 할 겁니다. 모발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제모, 그다음에 염색 및 탈색 이렇게 해서 수업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히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요. 오늘은 PPT를 잘 주시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각질 부속 기관의 모낭은 이렇게 나죠. 자, 모낭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뭐죠? 이게 모발에 모발이 심겨져 있는 근원이 모낭이죠. 그리고 모낭은 결국 뭐냐면 피부에서 부속된 피부 변성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피부가 변성했다. 피부에 어디에서 변성했느냐? 피부 변성물은 피부층에서도 표피층에서 변성한 거죠. 생체 내에서 외벽판으로 원래 우리가 수정에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에서 포배기를 하고 포배기에서 낭비기 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낭비기 형성에서 바디, 그 바디로 전체 어떤 구성이 몸이 형성되죠. 낭비기 형성 때 외배엽판이 형성되는 거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부는 외배엽판 원래부터 외배엽판의 어떤 태아 때 우리가 태아의 뭐죠? 달달이 태아의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껍질로 다 둘러싸요. 태아 몸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죠. 그것이 이 껍질 외배판에서부터 이 세포들이 분열 증식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점점 분열 증식되고 그 다음에 하향 발육이죠. 아래로 하향 발육하는 거죠. 모낭은 하향 발육이라고 보면 되죠. 다 위로 올라오는데 혈관이나 이런 것들 다 위로 이렇게 분출되어 있는데 모낭은 하향 발육한다. 모낭은 단단하게 밀착된 고형의 원주세포고요. 고형의 원주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 모낭이 다 형성되고 나면 이렇게 외벽판, 내벽판이라는 이런 그물망에 의해서 이 형성된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모발 섬유를 생성한다. 모낭이 형성되고 나면 그 모낭 안에서 모발 섬유가 모발이 밀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모발은 밀려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라고 얘기한다. 일롱게이트 한다. 밀려서 올라온다는 뜻이. 모발이 인체 전신이 털로서 모발이라는 것은 자체는 털업 발자죠. 여기는 머리털 발자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포함한 전신의 털, 포함한 털을 모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털의 종류에는 그냥 캠프헤어가 있고, 자, 캠프헤어가 있고, 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털은 눈썹이 속눈썹은 좀 땅하면서 이렇게 나요. 그래서 코 옆 주변 여기서 나와 있는 어원이죠. 어원. 그래서 우리들 털도 분류할 수 있죠. 털도 혀에도 몸에 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에 이렇게 털이 있죠. 털이
하는 것은 결국 모아 피라고 하죠. 헤드는 두개 피, 이렇게 머리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머리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털이죠. 두 개 피는 두 개 피부와 두 발이 합쳐져서 두 개 피부가 있죠. 두 개 피, 그러니까 두 발은 스캘프 헤어라고 할 수 있죠. 스캘프 하면은 두 개 피잖아요. 두 개 피부와 두 발을 합쳐서 스캘프를 하는데, 그냥 두 발만 부를 때는 스캘프 헤어라고, 저기, 의학적으로서는 캐필러스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서는 머리, 신체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털, 캐필러스. 이렇게 분류해서 언어들을 분별해 놨죠. 자, 그래서 모발은 결국은 머리털을 포함한 털은 인체 전신이 털이라고 하죠. 130만 개에서 140만 개가 가진 털로 만 개를 구성합니다. 생성 부위에 따라서 두발, 수염, 애가모, 음모, 채모 등으로 분류된다. 자, 그러면 그런 털을 담고 있는 그릇이 모낭이라는 거죠. 모낭은 언제 발생되느냐? 우리 인체에서 전모화기, 모화기, 모구성, 모왕기, 모낭 이렇게 해서 5단계를 거쳐서 모발이 발생하려면 이 5단계를 거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모화기는 배아세포의 세포 분열해서 하향 발육한데 있고, 모화기는 중간세 배아층이 내로 침투해서 쭉 내려오다가 모구층 모왕기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피지선이 발달해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모근이 먼저 생성되고 피지선이 달려 나오죠. 완성된 모낭에서는 이 세 개의 영역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모낭입니다. 그래서 모낭 변이에 따라서 모발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모낭 변이는 7번 정도 변이를 가지고 있다. 태생기 때 이미 뱃속에서 두 번 정도 털갈이를 하고 나오죠. 그래서 태어나서 8개월 되면 털갈이를 해서 새로 베넷머리를 해서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치모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치모는 이렇게 쓰죠. 한문으로는 나누고 헤어라고 하는데, 한문 치모, 베넷머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나누고 헤어라 하죠. 태생기 구은, 그러니까 3개월에 4개월 정도 되면 벌써 눈썹이 형성되고요.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상순이라 하죠. 입술 위에 수염 나는 부분이. 16주 정도 되면, 4주 정도 되면 두 발이 벌써 형성돼가지고 굵기가 22나노미터 정도 돼서 형성됩니다. 전신의 모낭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되면은 전신의 모낭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때를 지나고 나서 더 이상은 모낭이 형성되지 않고 내 평생에 어느 정도 머리털이 모낭 내에서 머리털이 나오는 거죠. 모낭이 없으면 머리털이 형성되지 않죠. 전신의 모낭은 이때 이미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태내, 본에 6개월 되면 모낭이 형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모낭이 언제 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유전인자 DNA가 이미 저장되어 있죠. 언제 발현할 건지. 1차 사춘기, 2차 사춘기 어느 정도에서는 이미 DNA 유전인자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생긴 거는 먼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중 생긴 거는 나중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치모는 임신 8개월에 털갈이를 해서 털을 달고 나오죠. 그래서 치모로 베넷머리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일쯤에서부터 5, 6개월 되면 이미 다 바뀝니다. 털갈이를 완전히 다 하죠. 그래서 일부러 머리털을 깎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빠지니까요. 그래서 굵기는 약 0.02mm고, 이때 애들이 그게 비벼서 일어나서 다니고 기고 하진 않으니까, 이때는 벌써 머리털, 베넷머리가 엉켜가지고 막 엉켜 있어요. 왜냐면 표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모는 5년 6개월이 다, 한 번 털갈이 더 한다고 했죠. 그리고 병모는 사춘기 이후에 3주 이전 두 번의 모낭변이가 되풀이 되는 것이 터미널 헤어라고. 터미널 헤어를
일단 뭐라고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건 경모로 터미널 헤어. 그 다음에 또 가늘어졌다가 완전히 이제 솜털화되는 대머리화되는 것이 벨리오스 헤어입니다. 그래서 문항 축소화에 의해서 솜털 같은 굵기와 길이를 유지한다. 그래서 0.4mm 이상 자라지 않는 이하인 머리털이에요. 모발 머리털 나누고 헤어입니다. 그래서 non-밸리어스 헤어는 미용에서 필요 없는 그게 미용에서 필요한 모발은 non-밸리어스 헤어죠. 밸리어스 헤어는 미용으로서 어떤 시술을 할 수 없는 모발입니다. 모발 색 및 모발 형태의 분류에서 모발 색은 어떻게 형성되고 모발 형태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면 결국 모발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헤어 시프트 상태, 헤어 시프트 모관이죠. 모관을 보면 모근은 우리가 모낭 속에 들어있는 거고 모관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영역이죠. 제3의 영역이 이 제3의 영역이죠. 모누도 상부 위의 영역, 제3의 영역이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퍼머넌트 헤어라고도 하죠. 영구모라고 합니다. 그 헤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버진 헤어, 손상되지 않는 헤어네, 그지? 버진 헤어라고도 부르죠. 뭐 천여 뭐 이런 말 쓰는 거는 그냥 나쁜 표현이거든요. 그냥 버진 헤어, 신생모라든지 아니면 또 구분할 때 이제 뭐 어쨌든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이 염색을 했다면 이쪽은 그럼 기염부라고 하죠. 그럼 이쪽에 밀려서 자란 아예 염색하지 않는 손 안 된 머리 이거는 신생모라고 신생부에 있는 모발이죠. 이렇게 구분을 시켜준다는 여기 되어 있다면 기염모라고 하고 이거는 염색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밀려 자랐다는 거는 신생모라고 신생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 의미를 잘 찾아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발 형태는 시프트 부분만, 근데 퍼먼트 헤어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면 직모이냐, 축모이냐, 파상모이냐. 직모일 경우는 여기 부분이고, 축모일 경우는 이거 아주 심한 곱슬이라는 뜻이죠. 축모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상모라고 해요. 보통 곱슬 모발, 곱슬 머리 뭐 이래서 그래서 이 보통 중간에 있는 직모와 핑크헤어, 익세시블리 컬리헤어, 아주 심한 곱슬 중간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웨이비 헤어와 컬리 헤어로 나누시죠. 웨이비 헤어하고 컬리 헤어. 아주 심한 거는 킹키라든지 익세시블리 컬리 헤어 이렇게 킹키 헤어라고 나누죠. 익세시블리 이게 완전 아프리카 흑인종들, 미국으로 인종들의 모발 형태는 그거는 이제 빛에 의해서 햇빛이 강한 곳에서 난 종족들은 피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항인족들은 어떻습니까? 항인족들은 노랗잖아요. 약간. 그 다음 백인종들은요. 희잖아요, 피부. 그러니까 이 백인종들은 오히려 유럽 쪽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햇빛을 받으려고 일부러 선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약하죠, 피부가. 네, 흑인들을 모발이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이렇게 악수 심한 곱슬이 되는 이유는 이 수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피부에서 땀이라든 수분이 나오잖아요. 피부 건조하니까. 그래서 이걸 곱슬곱슬해야지 어떻게 해요? 많이 가둘 수가 있다는 거죠. 수분. 그래서 아예 곱슬곱슬하게 나는 이유. 그런 데서 빛에 의해서 인종들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보면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 단면을 잘라봤을 때, 좀 어디 원추에 가깝죠. 둥근. 백인들은 조금 더 아시아인들보다 덜 둥글고요. 흑인 아프리카인들은 완전히 이게 붙었으니까 단면이 타원형이죠. 이렇게 자르면. 근데 직선으로 된 거는 둥글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어떻게 자르면 거의 다 이렇게 맞닿아 붙었다는 거죠. 이런 형으로
모낭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표면 피부 표면이면 모낭이 꼭 나오면 어떻게 곱슬곱슬하게 나오서 이렇게 이거를 보시자. 색도 굉장히 유멜라닌 굉장히 많고 여기는 어때? 유멜라닌보다 페어 멜라닌 그죠? 디퓨즈 패턴으로 해서 연한 네, 황적색 이거는 완전히 갈색이죠. 여기는 저게 황적색 이거는 적갈색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보고 뭐가 색상만 봐도 어느 인종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모낭 구조를 보면 자, 여기 전체 모낭 구조죠.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여기가 탑 오브 더 벨 각하 지역이에요. 이 부분에서부터 완전 이제 모발이 헤어 사이클이 있거든요. 모발 일생 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모 주기가 있어요. 모 주기에서 여기 이 김호근이 있는 이 부분까지가 이제 모유돼서 영향을 받다가 성장기가 끝나면 이게 축소를 해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요거까지는 이렇게 곤봉모 요까지만 올라가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다 축소돼가 영양산소가 안 가니까 쪼글쪼글 해갖고 이렇게 꼬리를 약간 달아요. 그럼 요거 떨어지고 나면 휴지기가 되고 요 꼬리 달려있을 때는 태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항상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대서요? 유리막이 있대 있죠. 이런 유리막이 있어요. 히아루론산처럼 이렇게 아예 안 보이는 점액질 같은 이 세망섬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탈락되고 피탈되면 모발은 피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발은 세딩이라는 게 있어요. 세딩 흘러내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피부는 에필레이티드가 있어요. 이것도 흘러내리는 각질이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고 이건 모발에서는 세딩이라고 불러요. 그치? 피부는 각질화돼서 노화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흘러내린다는 것을 에필레이티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언어들이 다 발음하는 불러주는 언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발이 보통 평균 우리가 3년에서 4년이나 4년에서 5년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맥시멈을 보면 2년에서 한 8년 정도의 맥시멈을 가지죠. 굉장히 길게 사는 건 8년이고 좀 짧게 살면 2년에서부터 그럼 2년 이하가 되면 이미 탈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발이 점차적으로 주기가 짧아지니까 생장기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탈모가 될 날이 그게 모발이 벨리어스 헤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2년이고 4년 4배 차이잖아요. 엄청 오래 2년에서 우리가 보통 모발 이 헤어 사이클이 한 10번에서 15번, 15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2년 산다면 20년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8년 산다면 80년이잖아요. 80년에서 2년 살면은 30년, 20에서 30 살 수 있고, 여기는요, 8이면 5파 44 올라오고, 8파 120년, 그죠? 그러면 2년, 20에서 30년, 2년이면 10패하면 20에서 30이고, 10에 하면 30이 되고, 그죠? 근데 8년이면은 80에서 얼마예요? 120살이죠. 그러니까 모발이 끝까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끝에 가서 빨리 빠지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빨리 자란 사람은 내가 빨리 빠진다고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두상에서도 이 모류가 있어요. 가마가 있는데 두상에서 가마 부분이 제일 먼저 털이 나와요. 태어나서 우리가 보면 두상에서는 가마 부분. 그래서 가마 부분이 제일 나중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보면 가마 부분에서 제일 먼저 빠져요. 여기가 헐렁하게 보여요. 그죠? 헐렁하게 탈모된 게 가마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파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00살, 80살 돼도 70살, 60살 돼서 털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털이 빨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좀 늦게 발생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털이 풍성하다는 뜻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50, 60쯤 되면은 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보이죠. 피부는 우리가 뭐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보조제를 많이 사용하고 또 보톡스나 필러나 뭐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뭐 레이저도 쏘고 피부 절개수도 하고 해가 얼굴은 젊어 보일 수 있는데 모발은 이식 수술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빨리 사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모발에 투자하는 거와 피부에 투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발과 피부 투자할 때 모발에는 여러분 뭐로 투자하세요? 얼마만큼 투자하세요? 피부에는 몇 단계의 화장을 늘 하잖아요. 근데 모발에는요. 기껏해야 샴푸 쓰고 기껏해야 린스 쓰고 컨디셔너 쓰잖아요. 그 두 가지 뭐 밖에 더 하냐. 그러고 뭐 바르면 에센스 조금 바르고 말잖아요. 모발이 이미 죽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발라봤자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피부는 어때? 일시적이지는 않죠. 항상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재생되고 올라와 떨어지고 나고. 근데 모발은 어디만 살아있어요? 이 부분만 살아있죠. 이 부분 이미 죽어 있는 부분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까지만 살아있어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 부분까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생화학적으로 바이오 폴리머 상태가 이 부분이에요. 제2의 부분에 축 중합되면서 물이 빠지면서 성숙모의 형태, 이제 섬유로 가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한다면은 내 모발을 2년에서 8년 되는 사이에서 8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면 2년 짧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거는 DNA적으로 타고난 거는 잘 타고났는데 내 환경적으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자꾸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리를 한다면은 빨리 소멸될 수 있다. 그럼 나이가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결국은 머리털에 의해서 풍성하느냐 덜 풍성하냐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게 되죠. 젊었을 때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난 지금 모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능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몰라서 못 해내는 건데 알게 되면은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모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협부에 대한 얘기죠. 기목을 경계해서 피지성간 입구 아랫부 포함하는 성숙모 모이처해요. 그죠? 안정적으로 구조를 이룬댔고요. 각하대 안에서 축중합된 이제 축중합되는 과정들이 결국은 모발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죠. 그러면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분해하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모발 구조 단백질 구조식이 HNH2 COO H 그래서 RB 그래서 1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조식으로 풀면 H, N 양쪽에 H, H 그래서 C, O, OH R1 어떤 아미노산인지는 잘 모르겠 시퀀스가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미노산 H 똑같죠. N, R만 다르다 뿐이지 이 기본 구조식은 다 같아요. 그래서 H, R2 그게 R이 글라이신이 될 수도 있죠. H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로신, 뭐, 아르, 아르기닌, 알기닌도 될 수 있고. 또, 뭐죠? 페닐렌 다이아민, 페닐렌 아민, 알라린, 네, 페닐렌 알라린은 CH3, 페닐렌 다이아민, 페닐기에 CH2 이렇게 붙죠. 알기가. 그리고 OH 붙으면 타이로신. OH 이게 없으면 페닐알라린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게 페닐기가 없으면 CH3가 되면서 알라린. 이렇게 해서 점점 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아시게 될 거예요. 이런 공부가 조금 지나면 지금 이제 그 컬러 들어가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결합을 한다는 거 공부가 다 들어가야 되죠. 알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C, O, OH 또 플러스 H 이게 아미노기 한 개와 또 다른 아미노기 한 개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NH, CH, R3,
CO, N, CO, C, 이게 뭐죠? 이게 C죠? 예, CO, NH. NH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CO 하고 OH. 그래서 또 계속 나오죠. 이 구조를, 이걸 구조식으로 지금 연결했어요. 그러면 N이 3가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요게 세 개가 이 짝대기로 또 C도 4가잖아요. C. 그래서 H가 있고 H도 1가로 내놨으니까 그죠? 하나 내놓고 또 여기서 R1 모르겠다는 듯이 다른 R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C, O는 2가잖아요. 그래서 C 이렇게 해서 2가로 두 개를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만들어 보면은 공유결합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뭐가 붙어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끌어왔죠. 이렇게. 이런 구조식을 가지면 자 보통 산화한원 하면 물이 빠지죠. 물이 빠지면서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축, 중합. 그럼 중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물이 빠지고 나면 얘와 얘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N 말단에서 NH 만약에 NH C 이렇게 HR1 그럼 얘는 NH2C HR1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HCR1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만 써도 구조식은 어떻게 붙었다는 거. 그 다음에 C 이꼬르 O NH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또 똑같이 CHR2 또 뭐 있어요? 반복으로 CNH 또 똑같이 CHR3 뭐 이렇게 나오듯이 계속 이하가 플러스 됐던 것이 여기 플러스에서 축중합 플러스 하면은 뭐예요? H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돼 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화합물이 돼버리죠. 수상기와 수소기가 결합되니까 물이라는 화합물이 돼서 이게 다른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축합돼서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나와요? 계속 반복적인 이걸 펩타이드기라고 하죠. 얘를 명칭을 위해서 펩타이드. 펩타이드. 펩타이드 기가 그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기, 그룹이 형성되면서 이 여러 개의 펩타이드 모여돼서 폴리라고 부르잖아요. 계속 쭉 연결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3개 몰리면 알파 헬리스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3개가 합쳐져서 알파 헬리스 구조. 그 다음 알파 헬리스 구조가 9 플러스 2의 배열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플러스 2 배열에서는 이거는 프로토필라멘트가 되고, 그죠? 원섬유가 되고요. 프로토필라멘트가 되고. 프로토필라멘트가 다수가 모여서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내면 마이크로필라멘트가 되고. 섬유를 필라멘트 하면 섬유란 뜻이잖아요. 마이크로는 미세 섬유라고 이러고. 프로토라면 원섬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각형이 다 합형 모여가 있으면 이걸 매크로라고 부르죠. 마이크로가 여러 개 모여 있으면 매크로, 거대 섬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매크로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글 자체를 뭐냐, 모피지 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피지 섬유 내에 색소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모발 색소가 만들어져요. 펩타이드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쭉 중합된 그러면서 연결되면서 가는 것이 섬유 형태로 띈다는 거죠. 계속 일롱게이트 연결되어 있다. 모발은 섬유다, 모발 섬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구조도에 의해서 학생 구조도에 의해서 그렇죠. 거기 제2의 영역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모이처 헤어할 때 이제 물이 빠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악화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밀려 나오는 건 다 죽어 있는 세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이라든지 클렌징 할 때 우리 보통 모발 클렌징 하잖아요. 탈모 관리하고 할 때 그게 피지 구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피지선이 항상 모낭에 꼭 달려 있는 게 뭐예요? 피지선이 꼭 그룹을 이뤄서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피지선 단위라고 얘기했거든요. 모피지선 단위에서 피지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스케일링 할 때 이 부분에 각질과 그 다음 각질을 케라틴 여기에 케라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박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피지는 늘 나오고 땀도 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클렌징을 통해서 잘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조도를 설명을 통해서 이 설명들을 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쭉 되는 거를 우리가 추세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기 이거는 척세결합이라고 해요. 척세결합은 5가지가 있는데 뭐 시스틴 결합이라든지 펩타이드 결합이라든지 수소 결합이라든지 반델바이스 결합이라든지 또 뭐 염결합이라든지 이런 구조도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를 모르면 나중에 제품의 역할을 잘 몰라요. 내가 제품을 고객들한테 제시해야 되잖아요. 모발 손상됐을 때. 그럼 아까 피부의 구조도 이야기하듯이 모발도 구조도를 모르면 고객들은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리라든지 구조 특징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잘 공부해서 아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 제1의 영역은 살아있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밸브 부분인데 제2의 영역보다도 한 2배 정도의 굵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1의 영역 물이 빠지고 나니까 결국은 뭐냐면 물이 빠지고 나니까 모발이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도 가늘어지죠. 제2의 영역은. 제1의 영역은 이렇게 모부 살아있는 영역 이 부분에는 살아있는 부분,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통통하게 커요. 얘보다, 제2의 영역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고 모발 성장 1차적 구역이다. 기목은 아래. 기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곤봉모도 형성되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고 있는 태아기도 보이고, 휴지기도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런 설명들을 가지고요. 자, 세포 분열을 하는 거고, 멜라노 프로테인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와 모발이 가지고 있는 케라티노사이트, 그 다음 피부가 가지고 있는 멜라노사이트, 모발이 가지고 있는 멜라노사이트, 그 다음 피부의 색과 모발의 색,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차근히 해서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만, 모낭의 부속기관인데요. 키워드만 가지고, 그러면 모낭의 부속기관이라는 건 모발의 생태를 얘기하는 거죠. 모발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모발 생태가 있으면 요거는 살아있는 부분은 모근이라고 부르고 눈에 안 보이는 뿌리 근자 쓰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형태를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이제 모발의 형태는 우리가 모낭에서부터 발생되는 거를 모발 형태를 봤죠. 아까 모낭이 굵기가 굵어지면 모발도 굵어지고 모낭이 직모로 서 있으면 직모의 모발이 나오고 모낭이 굽어져 있으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파상형의 모발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 모발의 형태와 생태를 분류할 수 있겠죠. 이거는 모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헤어루트 부분으로 분별해서 설명하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모낭의 부속기관은 결국은 모발의 생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매트리스 셀이라고 불렀죠. 뭘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낭이 형성되어 있으면 모낭은 각질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낭 하나가 있고 기모근에서 연결되어 있는 기저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기저층이죠. 이거는 표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층이라서 기저층이라고 하잖아요. 표피는 중추상피세포예요. 그래서 두 개 피부에 있는 두 개 피부는 얇은 피부라고 볼 수 있죠. 두꺼운 피부는 손바닥 발바닥인데 두 개 피부는 얇은 피부,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투명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질층이 연결된 내모근초, 그 다음에 가리층이 연결된 팩슬리층, 유극층이 연결된 헬렌층, 그 다음에 기저층이 연결된 외모근초 이렇게 해서 모낭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층으로 보면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낭과 모낭 층은 그 세포들이 서로 꽉꽉 이렇게 기아장 머금고 있듯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느슨해지면 모발이 탈락이 잘 돼요. 잘 빠져요. 그래서 이 피부들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차 있을 때 모발이 고착력이 좋아서 건강하게 자라죠. 뇌모근초는 했죠.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는 이 케라티노사이트 모모세포
이 모모세포거든. 여기 왔을 때는 모모세포고 요 위로 올라갈 때는 외모근초가 되고 세포가 여기 있을 때는 내모근초가 되고 중간에 여기 가립층하고 연결됐을 때는 혁슬리층이 되고 그 유두층하고 유국층하고 연결됐을 때는 헬렌층이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세포 자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따라서 분화 성질이 다 달라지죠. 세포는 원래는 똑같아요.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세포막이 다 같은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분화가 된다는 이동 증식되고 이동되면서 분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 위로 올라와서 기목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돼요? 축중합돼서 각질화 되는 성숙모가 되고 그 밑으로는 탑 오브 더 밸브 이 기목은 밑으로는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다 달라집니다. 이 분화라는 것은 그것은 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자, 피지선도 항상 모낭에는 꼭 반드시 한 세트로 달려가 있는 것이 뭐라 했어요? 피지선이라고 했죠. 피지를 분비해주는 피지선입니다. 그래서 목피지선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가모라든지 뭐 음모라든지 이런 데는 그 땀샘이 달려있죠. 그래서 대한선이라고. 땀샘 독립적으로 땀샘이 이런 걸 소한선이라고. 그래서 이 피지선이 같이 달려있는 이런 거 대한선이라고 했죠. 이 대한선은 사실은 이 속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어떤 그 물질이 소한선처럼 비슷해요. 근데 나와서 이제 부패되면서 냄새를 암내라든지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모유두는 뭘 담고 있다 했어요? 이 안에 모유두가 있죠. 내 DNA, 영양과 산소를 주고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죠. 어느 정도 자라든 10회에서 자라줬든 2년이든지 8년이든지 이걸 다 관장하는 것이 DNA, 인터널 어클락이라서 내재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다 잘 그려놔서 여러분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모발에서 진피섬유 세포라고 한 이유는 모낭이 결국은 이렇게 분류되어 있자.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여기 모낭에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자, 여기에 표피층에서 연결돼 갖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모구는 이 전부 다 모구는 어디에 있어요? 다 표피층 아래에 있죠. 표피층이잖아요. 표피. 그래서 진피라고 합니다. 표피 아래는 진피층 아니에요? 진피층, 그게 진피섬유라고 이렇게 진피섬유세포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표피 연결되는 이 부위는 다 모낭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결국은 진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모유두도 진피 안에, 기모근도 진피 안에, 피지선도 진피 안에, 땀샘도 진피 안에 다 그래서 진피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질 형성 세포인 모모세포는 왜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해요? 우리가 모이처 헤어 제3의 영역에 올라가면 이미 제2의 영역에서 축중합돼 가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럼 그 각질을 만들어주는 각질세포라고 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모발을 뭐라고 불러요? 하드 케라틴이라고 그러죠. 하드 케라틴. 딱딱한 케라틴. 딱딱한 케라틴을 보습니다. 그럼 피부는요? 소프트 케라틴이죠. 연 케라틴이고 부드러운 케라틴이다. 이는 굳어있는 딱딱한 케라틴 모발은 그래서 이미 각질화돼버린 수분이 다 빠져 죽어있는 세포란 뜻이에요. 제2의 영역 이후로부터는 죽어있는 세포예요. 제2의 영역에서도 밀려서 올라올 뿐이지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은 그 죽어있는 세포를 만드는 그는 누구예요? 케라티노사이트라는 거죠. 케라티노사이트 아니면 저미널 매트릭 모기지 상피세포라는 뜻이죠. 모세포는 모기지 상피세포로서 우리가 이걸 뭐뭐는 한 동격이란 뜻이죠. 뭐뭐인 뭐뭐는 뭐로서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죠? 이것도 모모세포나 모기지 상피세포나 영어로 하면 점이나 매트릭스 셀 이렇게 부르죠. 점이나 매트릭스 셀이라는 모기지 상피세포라는 그래서 모세포를 생산하는 태반인 기저층이다.
제일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모세포, 딸세포를, 헤어셀, 딸세포. 그죠? 왜냐면 유사분열 하잖아요. 계속 유사분열해서 여기서 유사분열해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모모세포는. 그래서 딸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다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 색소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고 여기서 이미 밀려서 올라가니까 색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색소 멜라노사이트에서 색소를 잡아먹어서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포를 생산하는 태반이 기저층이다. 결국은 모세포가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유사분열, 기저층, 피부의 기저층도 유사분열 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뭐가 달라요? 뭐 유국층에서 색소를 희석시키는 메카탄기가 있잖아요. 근데 모발은 메카탄기가 없어요. SH 메카탄기가 없어서 색소를 희석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쭉 밀려 올라 보내버립니다. 모발 성장 DNA를 관장하는 모유두로부터 여러 가지 막 설명 안 하고 이미 모유두라면 굉장히 많은 뜻을 이게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서 관장한 모유두로부터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 모모세포의 세포분이 이루어진다. 영양과 산소의 공급도 받고 또 뭐 측분비 호르몬도 있어요. 측분비 호르몬. 그래서 측분비 호르몬을 에피네프린, 에프린 뭐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모표피로 갈 거는 모표피로 가고 모수질로 갈 거는 모수질로 가고 모피질로 갈 거는 모피질로 가고 이렇게 해서 딱 그 위치가 모자이크 패턴이 형성돼 버립니다. 이미 여기서 뭐냐면 나는 모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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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해서 자기의 형성대로 쭉쭉쭉 따라 올라와서 만들어내는 모발이라는 거죠. 색소 형성 세포는 각종 형성 세포 사이사이 수지상 돌기 모양을 이렇게 수지상 이렇게 수지상이에요. 여기 가지가 있죠. 수지상 돌기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멜라노조움에서 여기 핵인데 여기는 핵이고 이 주변이 멜라노조움이에요. 멜라노조움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유멜랑 페오름을 만들어내서 멜란 색소를 만들어서 여기 딸세포 있죠. 잡아먹는 거예요. 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색소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백모는 이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멜라노사이트가 뭐 조금 뭐 대사작용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아미노산, 타이로치인이 공급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효소제 작용과 또 이렇게 식작용하는 이 부분에서 뭔가 억제시킨다든지 할 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탈모에 들어가면 그 색소 탈색에 들어가면 구분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대충 알고 여기서 멜라노좀 여기 무슨 세포라고요? 멜라노좀에서 색소를 만들어내서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1차 시험에도 어디서 색소를 만들었냐. 멜라노사이트 내 멜라노좀에서 멜라닌 만들어내서 그다음 딸세포가 식작용에 의해서 멜라노 프로테인, 단백질 색소, 헤어셀이라기도 하고 색소가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멜라노 프로테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색을 결정시킨다. 모발 성장에서는 아까 성장기 한 80 내지 90%를 하루에 0.2에서 0.5mm자가 한 달에 1 내지 1.5, 뭐 보통 한 2년에서 8년 정도 성장하고 태아기는 혈관신기 모유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아까 꼬리 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 정도예요. 근데 보통 1% 정도인데 두 발에 1% 정도 2 내지 3주 14일 14주 그러니까 2주 정도면은 태아기 꼬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휴지기는 이제 뭐 나머지 4에서 14% 보통 14% 정도 한 1% 정도 14% 정도인데 3 내지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어요. 탈모랑 세딩 아까 흘러내리는 거죠. 탈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페시아가 있고 세딩이 있어요. 이게 생리적인 탈모예요. 하루에 50개, 100개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생리적 탈모고 알로페시아는 병적인 탈모죠. 이건 탈모에 들어가서 수업할 겁니다. 보통 누구든 다 가지 하루에 50개에서 100개는 다 하루에 꼭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개 되는 것이 3년에서 5년 되면 이 정도에서 다 한번 털갈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목은 각하대에 내 머물고 있다가 동시에 곤복목 형태가 되면 강학현미경 같은 거 보면은 아 이건 지생명 다 해서 빠졌구나. 지생명 다 하지 않고 빠질 때는 하얗게 상피낭을 달고 나오죠. 성장기에서.
빠졌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헤어 사이클을 거친다는 거. 여기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올라갔다 피탈되고 나면 다시 또 유리막이 모유를 쭉 당겨서 쭉 끌어내립니다. 쭉 끌어내리면 이렇게. 태학이 꼬리 달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곤봉모산 이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곤봉모 상태가 돼서 3개월에서 4개월 머물러 있고 이 안에 일주일 동안에 신경과 혈관이 멀어져서 영양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구부 부인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뽑으면 여기 상피낭이 여기 무치가 세포가 묻어서 밖으로 나오는 모발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모관과 모근으로 분류된다고 했고요. 자궁 내에서 이렇게 생성되고 연모 대체되고 출생률 어떻게 돼서 쭉 했었죠. 그래서 모발 굵기가 이 정도로 다양하게 증가한다 했고, 그다음 미세 구조에는 표피, 표피질, 모수질로 나눌 수 있는데 표피는 큐티클러 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모라고 했죠. 형태는 모관 부위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큐티클러 셀 형태. 퓨질은 아까 피질을 뭐라고 했어요? 폴리펩타이드, 그다음 알파 헬릭스, 프로토필라멘트, 마이크로필라멘트, 매크로필라멘트, 이걸 피질성 세포 큐티클러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구멍만 아무것도 아닌 구멍만 되어 있는 것을 모수질료라고 해서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도 세 개층으로 돼. 에피큐틱, 엑소큐틱, 엔도큐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각형 형태의 마이크로 필라멘트, 이거 다 합하면 매크로 필라멘트. 이 안에는 폴리펩타이드 3개 모여서 알파 헬리스 프로토필라멘트, 이 동글동글한 안에 프로토필라멘트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구조. 자, 큐티클이 들떠 있죠. 이렇게 들뜸 현상, 안에 깊이가 여기 보이는 것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거의 한 80%는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층층으로, 겹겹으로. 그래서 큐티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 속에 아직까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깊이 있다는 건, 햇빛이나 받고 하면 여기 바스러져요. 레팅걸. 이 스케일이라고, 이 간격이 팁이라고 불러요. 이 간격이. 이 많이 찢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이게 원래는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바스러져가지고 물러져요. 그래서 알칼리제, 한은제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 이렇게 부풀어서 평균해서 너덜너덜하게 돼서, 그리고 빼꼼 처리할 때 거꾸로 덕질을 하면 이렇게 큐티클이 손상되면서 물리적 손상이 가장 큽니다. 과학적 손상보다 이 큐티클 일으키면 결국 큐티클이 없으면 얘는 물질이 녹아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친수성이고 이 끝에는 친유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상이 많이 되면 물을 잘 빨아당기고, 이 손상이 안 되고 딱 제대로 붙어 있으면 물을 튀겨내버리는 소수성입니다. 그래서 FX 엔도 여기에 이 겹이 여기도 FX 엔도, FX 엔도, FX 엔도 해가지고 이렇게 겹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구조도 있죠. 금방 설명했던 매크로, 마이크로, 프로토, 알파, 헬리슨 구조. 이거 보면은 콜라겐 생각이 나죠. 콜라겐 구조들은. 콜라겐은 30만 그 분자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알파 나선형으로. 그리고 텔로 뭐가 펩타이드가 있지. 맨 마지막에 서로서로 연결하는 거. 그죠? 고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성 형태는 쭉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곱슬인 이유는 모낭도 있고 안에 있는 어떤 코텍스냐, 어떤 모피질 구성이냐, 오소는 좀 연이고 파라는 딱딱해요. 그럼 P와 O가 균형 있게 잡아있으면 곱슬이 안 되죠. 근데 어떤 거는 O와 P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거꾸로 안에가 P가 있고 밖에가 O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곱슬 모발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공입니다. 이게 모수질이죠. 구멍입니다. 이렇게 구멍 나가 있는 이게 추측 역할을 하고요. 모발이 이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존재가 모수질이 있다는 겁니다. 공기를 포함한 보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